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 법안인 트럼프 케어가 오늘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217, 반대 213표로 단 4표 차로 트럼프 케어를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하원이 1조 1천억 달러의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모면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미 상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올해 회계년도 정부 지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뉴욕 식당에 폐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당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뉴욕 시내 식당 중 93%가 뉴욕시 보건국 위생검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제16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효자, 효부, 장수상, 착한 어머니상 등 총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대규모 공사 일정이 오는 7월달과 8월달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를 관장하고 있는 엠트랙의 공사 계획 초안에는 오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또 8월 4일부터 28일까지 펜스테이션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 법안인 트럼프 케어가 오늘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217, 반대 213표로 단 4표 차로 트럼프 케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지난 3월 24일 1차 의회 처리를 시도했지만 반대 표결이 확실하게 예상되자 표결 직전 안건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의 의무 조항을 없애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기금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상하원이 1조 1천억 달러의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모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상원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올 회계년도 정부 지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어제 관련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침에 따라 연방정부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곧바로 서명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지난해 10월 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할 몫으로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방위비와 국경안보 항목이 증액됐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주요 의안이 됐습니다. 최근 뉴욕 식당에 폐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당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최저임금 상승을 선도해온 도시로 2016년도에는 뉴욕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8.75달러에서 9달러로 올랐고 연말에는 다시 11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13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한편 뉴욕시가 내놓은 수치상으로는 식당의 경영난을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문을 열고 있는 식당 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이 잘 된다는 척도를 영업 중인 식당의 수로 살펴볼 때 뉴욕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24,865개가 영업 중이며 이는 지난 3년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식당들의 위생 상태는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내 식당 중에 93%가 시 보건국 위생검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시내 식당들의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뉴욕시 24,000개 식당 중 93%가 뉴욕시 보건당국에서 실시한 위생검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93% 수치는 위생검사를 다시 실시한 음식점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81%의 식당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더 많은 식당들이 높은 위생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위생상태 위험 수준도 2012년도에 비해 41%나 줄었다며 살모넬라균 수치도 2010년에 비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생규정에 적발돼 벌금을 낸 음식점의 수도 2012년과 2016년 사이 58%나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식당 위생 등급에 관한 워크숍을 계획하는 등 뉴욕 시내 음식점들의 꾸준한 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제16회 효행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효자, 효부, 장수상, 착한 어머니상 등 총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오는 6일 제16회 효행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집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효행상 수상자로 선정된 14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효사상이 미국 내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6회 효행상은 효자, 효부 6명을 포함해 장수상과 착한 어머니상, 사회봉사상까지 총 14명에게 시상됩니다. 강태복 상록회 효행상 심사위원 회장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행을 실천했는지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의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신개념의 효, 즉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것에 성실한 것에 기준을 두었고 16회 효행상 시상식은 문화축제도 겸해 열립니다. 권영진 상록회장은 매년 시상하는 효행상과 문화축제가 한국의 아름다운 효 정신을 한인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계기가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월 6일 10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느끼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민 1세가 2세에게 뭘 넘겨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개성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은 6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축하 공연 등 문화축제도 진행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대규모 공사 일정이 오는 7월 달과 8월 달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이를 관장하고 있는 엠트랙의 공사 계획 초안에는 오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또 8월 4일부터 28일까지 펜스테이션에 대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일수로는 총 44일이고 이 중 평일은 30일이나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펜스테이션을 이용하고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의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통근자들의 큰 불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펜스테이션에서의 대규모 운행 지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엠트랙은 공사 기간 중에 전체 21개 선로 중에 2개씩을 폐쇄하고 선로와 신호 시스템 등의 교체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1인용 화장실이 마련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이번 달부터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에 성소수자를 위한 1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공립학교 화장실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아 이들이 이성 학생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일과 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다음 달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틀간의 정례회의 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1분기 성장 둔화가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는 문구를 통해 최근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이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올해부터 오는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3차례씩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늘을 날던 경비행기가 도로 한복판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 이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떨어지면서 큰 불꽃이 일어납니다. 워싱턴주의 한 도시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엔진이 꺼져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전선과 교통 신호등을 건드리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리건주 출신의 경비행기 조종사는 엔진 동력을 잃게 되자 추락 외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텅 빈 거리에 착륙하려고 했지만 비행기가 전봇대 전선에 걸린 탓에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eah, just thankful to still be here and that nothing happened, that I'm not scratched, burned, bruised, anything like that. 비행기가 추락한 도로는 전면 통제됐고 9천여 가구에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차량도 여러 대가 부서졌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비행기를 빠져나와 멀쩡히 걸어갔고 정전도 빠르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한국의 19대 대선의 사전투표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4일 시작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사전투표율이 11.7%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흐름이라면 5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 투표율이 20% 초반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5월 9일 본선까지 포함한 전체 투표율을 견인하면서 19대 대선 총 투표율이 80%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서부 해안에서 올 들어 세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길이 18m, 무게 35톤, 미국의 주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탄두를 싣지 않은 채 6,7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마샬 군도의 표적에 낙하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월 8일과 지난달 26일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미 공군 측은 이번 발사가 미니트맨의 운용 능력을 실증하고 미국과 동맹국 안보의 핵심인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핵 억지력을 미국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 발사는 정례적인 시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통상 1년에 4차례 정도 하는 미니트맨 3 발사 시험을 몇 달째 3차례나 실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달 25일에 민간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쪽 갱도 물빼기 작업 등 핵실험 관련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북한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붉은 선을 넘고 있다며 비난했는데 북중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두 나라 관계에 기둥을 찍어내고 있다며 중국을 대놓고 위협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이웃나라나 대국으로 지칭하지 않고 직접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저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오늘의 무모한 망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특히 최근 북한을 비난하는 중국 인민일보와 황구시보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중국이 붉은 선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와 핵을 맞바꾸지 않겠다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중국 비난은 북중 관계가 최악이었던 1960년대 문화 대혁명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라는 평입니다.
이 정도 비난 수위는 북한 김정은과 지도부가 중국에 대해 극도로 격앙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례적인 북한의 고강도 중국 비판에 북중 관계에 근본적으로 이상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종교 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종교단체 등의 정치 활동 제한을 완화한다는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신도들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와 보수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국가 기도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종교자유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성직자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해온 이른바 존슨 조항의 완화 조치입니다. 1954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존슨 조항은 성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발언을 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세제법입니다. 이 세제법은 이후로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에 제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종교인들은 연방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존슨 조항 등 각종 관련 법규 철폐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종교자유 보호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Today my administration is leading by example as we take historic steps to protect religious libert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ill not allow people of faith to be targeted, bullied, or silenced anymore.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 자리에서 미국 세청이 최대한의 재량으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를 조사 추적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존슨 조항의 완화가 신도들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전 세계 18억 6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부적절한 컨텐츠를 걸러내는 관리자 3천 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살해와 성폭행 같은 동영상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3천 명의 콘텐츠 관리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어제 3일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게시물과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관리할 직원을 최대 3천 명까지 고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현재 4,500명의 콘텐츠 관리팀이 있지만 여기에 3천 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페이스북에 잇따른 살해와 성폭행, 인종혐오와 같은 동영상들이 올라옴에 따라 부적절한 게시물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몇 주간 페이스북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영상들을 지켜봐야 했다며 내년까지 3천 명의 콘텐츠 관리자들을 더 고용해 페이스북에 무작위로 올라오는 동영상들을 걸러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클리블랜드에서 총으로 살해한 페이스북 킬러 동영상이 올라왔으며 지난 3월에는 시카고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이 같은 동영상이 게재됐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5월 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에서 길거리 노점 상인을 폭행한 5명의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2시경 무태분 섹션 내 3에비뉴와 이스트 149 스트리트 코너에 위치한 길거리 노점 상인이 5명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길에서 잡화를 팔고 있던 53살 노점 상인에게 갑자기 한 남성이 가판대로 걸어왔고 상인의 지갑을 가로채며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상인이 머뭇거리자 남성은 택시를 타고 현장을 잠시 떠나 곧 자신의 다른 친구 4명을 데리고 현장에 다시 찾았습니다. 이들은 이내 상인을 둘러싸고 폭행을 휘둘러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해 상인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집단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고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달아난 5명의 용의자가 포착된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80대 노인에게 위협을 가해 집으로 침입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브루클린에 소재한 한 아파트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82살 여성인 엘시에 펠더에게 수상한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이 남성은 펠더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펠더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82살의 힘없는 노인인 펠더는 제발 해치지만 말아달라는 것을 연신 외치며 강도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는 노인의 얼굴을 바닥으로 밀쳐내며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시키고 침실로 들어가 펠더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펠더는 강도가 훔쳐간 지갑에 있던 데비카드 내역을 조사했고 $70가 인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펠더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아파트 주변 감시 카메라를 조사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퀸즈에서 강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퀸즈 런드로맷 근처 세인트 알반, 린든 블러버드와 메릭 블러버드에 위치한 빨래방에 들어가던 62살의 남성이 2명의 남성들에게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2명의 남성이 피해자를 공격한 뒤에 피해자가 차고 있었던 시계와 현금 $500를 훔쳐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눈 주변에 멍이 들었고 이외에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도 폭행을 저지른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에 소재한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한 10대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경 경찰은 사이프레스 힐, 리치우드 애비뉴에 위치한 MS 171 학교에서 15살 학생을 교내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내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교내 안전관리 담당자는 학생의 주머니에서 총의 일부분을 받고 총기 소지를 확인한 뒤 따로 불러내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학생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반항을 표하며 질문에 불성실하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내 총기 소지를 한 소년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고 다행히 교내 총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학생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왜 총기를 소지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 하원은 4일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419, 반대 1명의 표차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 젖줄인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 전방위로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덮친 미 중부에 이번에는 불어난 강물 탓에 홍수 경보가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아칸소와 미주리, 일리노이,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곳곳에서 제방이 터져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미시시피강 일부 구간은 수위 상승으로 선박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미 5명이 사망한 미주리주에서는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수천 명이 추가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끝내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안고 있는 공공부채와 연금 미지급액은 1,200억 달러로 미 정부기관의 파산 규모로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시작합니다. 애플은 투자할 첫 번째 첨단 제조 기업을 이달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플은 자사의 계획이 미국에서 일자리 수요가 많은 첨단 제조업에 투자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버게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우명 지휘자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포커스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 버게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관한 또 소개하고 또 그다음에 또 5월 6일 날 가지는 행사에 관련돼서 여쭤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최우명 지휘자님과 함께 음악과 우리 지휘자님에 관한 얘기를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최 지휘자님 원래 그 음악을 전공하신 것은 아니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근데 예.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몰래 부모님 속여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피아노 레슨 받으러 저 근처 도시에 나가서 하고 이랬어요. 부모님 아시면 큰일 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좌절을 하게 된 것은 집에서 절대 음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다. 학비를 대줄 수 없다. 그래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돼서 포기하고 다른 과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에 할 게 없어. 내가 없는데 단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어른 우때 분이 치과 의사였는데 일본에서 원래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치과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가끔 음악을 하고 우리가 어릴 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치과 의사가 되면 음악도 하고 치과 의사도 되고 그런 이상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치과대학을 입학을 원서를 냈더랬어요. 냈는데 어떻게 그 잘못돼 가지고 그 바로 우리 형님 되시는 분이 그 치과대 입학 원서를 찾아가서 교무과에 가서 지우고 의과대학을 바꿔놨어요. 나도 모르게. 네.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교육대학교 가면 음악을 또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교육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형님이 찾아와서 너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의과대학을 가. 그래서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때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의과대학은 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한 3, 4년 동안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그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의 이제 생명줄이 생긴 것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합창단 활동하고 결국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대를 마쳤습니다. 그래 의사생활을 하다가 미국 와서는 또 음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업스테이트 스키트모 칼리지에서 4년 동안 음악 공부를 했어요. 하고 그때는 의사 생활하면서 겸사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또 지휘 공부를 우크레이나도 가고 불가리아도 가고 여기 미국에서 여러 군데 다니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케스트라가 생기고 마사추세츠 처음에 그 다음에 업스테이트 뉴버그라고 여기서 1시간쯤 북쪽인데 거기서는 20년 동안 하고 2015년에 그 리타이어하고 여기 와서 이 버겐 심포니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간이 참 제한돼 있다는 게 참 되게 아쉽기는 한데요. 한 가지만 그 좀 여쭤본다면 그 클래식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나도 그걸 알기 위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은 그 내가 이름 모르는 음악 지루하다 피하고 이러길래 왜 그럴까 하고 그게 어떻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단체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음악을 듣는 방법 그런 걸 봤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음악이 어렵다는 것보다도 아무리 그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 좀 이상한 음악이면 조금 참고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들으면 그 음악에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음악이 그냥 소리만 내고 화음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일종의 의사 작곡가가 쓸 때는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그
그 음표에 기입한 건데 그걸 느끼게 마련이에요. 그걸 못 느끼면 안 되죠. 그런데 못 느낀다는 것은 안 들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특히 베토벤 같은 사람은 아주 음악이 직설적이라서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치고 어쩌면 그 황홀감에 느낄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시지 말고 피아노 하나 곡을 베토벤 곡을 듣고 몇 번 들어보면 뭔가 메시지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느끼는 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르고 첫째 그 음악도 연주로 똑같은 음악을 오늘 아침에 들은 거 저녁에 들었다고 기분이 전혀 다르고 받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서 자기 인간 인생, 자기가 인생이 겪은 그게 몸에 잡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융화시킵니다. 융화시키가 머리에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게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결국은 그게 음악이 사람 사는데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자꾸 피하시면 그 나이 많이 가도 결국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하는 이런 예술품이라는 것은 이건 인류가 이루는 보물인데 보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너무 섭섭하지 않아요? 우리 한인이 이루는 오케스트라를 잘 섬기고 잘 협조하고 와서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고 싶은 또 좋아하시는 일을 또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한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파랗고 맑은 하늘은 낮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밀려왔고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늦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여러 차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거세 기온도 59도까지 떨어집니다. 모레 토요일은 곳곳에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하루 종일 비구름이 껴 뉴욕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오후에 곳곳에 소나기 소식 보이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도 이번 주와 대체로 비슷한 기온 수준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비구름이 밀려옵니다. 강한 비가 예상되니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